저는 이 스포츠가 인간의 삶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집에서 보면서 마지막에 슛 오프 할 때는 의자에서 도저히 앉아서 볼 수가 없어서 늦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야구 광이었다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 올림픽 기간 선수들 덕분에 뿌듯했던 순간들을 공유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의 잘못된 관행을 폭로한 안세영 선수에게도 격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무릎 부상을 비롯해서 많은 이런 부상을 이겨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낸 방식은 더욱 발전시키고 또 낡은 관행들은 과감하게 혁신해서 공감하고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모습. 그런데 이런 모습을 선수들 앞에서뿐 아니라요. 다른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보여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부부가 어제 파리올림픽 선수단 만난 모습을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아쉬운 일을 했어요. 하지만 일단 이번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너무 기쁘고 식사 대접만 하는 거로는 좀 부족해서 이런 국민 메달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멋지게 역할을 잘 해내셨습니다. 네, 이동학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께서 저렇게 해맑게 웃고 계신 게 참 저는 뭔가 선뜻 다가오는 게 없네요. 근데 예. 국민들께서도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정치를 대통령께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선수들이 정말 고생했죠. 국가대표가 되기 위한 그 과정, 그리고 올림픽에 가서도 자기 기량을 뽐내면서 메달을 딴 선수들도 있고 또 따지 못한 선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좀 즐길 수 있는 운동 이 체계가 좀 나라에서 좀 잘 지원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잘 갖춰 나간다면 더 많은 기량들을 선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여기에 이제 가신 게 좀 사실 선수들 굉장히 많이 자주 만났거든요. 네. 그런데 뭔가 대통령께서 민생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분주하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국민들께서 아마 평가받으실 여지는 더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스포츠 선수단들의 어떤 인기에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올라타가지고 가시려는 거 아니냐. 너무 야당스러운 시각일지 모르겠지만 네. 국민들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대통령이 진짜 민생을 향한 어떤 행보들 더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런 좀 밝은 모습들을 다른 행사랄까 아니면 일정 또 정책들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인영 의원님, 네. 사실 지난주에도 올림픽 기념 생방송에 대통령이 깜짝 방문을 했거든요. 자주 선수들하고 만나는 이유, 배경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역대 모든 대통령님들이 올림픽을 끝나고 나서 선수들과는 자주는 아니지만 만나셨고 반드시 예. 그렇게 접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제가 예전에 청와대 근무했을 때 그 선수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올림픽에 출전을 하고 대통령과 만나는 걸 굉장히 큰 영광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간행처럼 굳어져서 그랬죠. 이게 마치 나도 그렇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약간 야당스러운 시각이긴 하지만 올림픽만큼 국민들에게 대립이나 편 가르지 않고 단합할 수 있는 시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 정치권에서 보여준 행태가 여야 할 것 없이 다 싸우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국민 단합 차원에서 저런 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번 선수단이 의의가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100번째 금메달 그리고 역대 최악체라고 불렸지만 오히려 최고의 성적을 거둬왔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양궁 같은 경우는 10연패와 그리고 전 종목 석권이라는 뛰어난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좀 더
자신감과 자긍감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만나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이 지난 8월 14일에 허미미 선수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만났고요. 광복절 당일에는 임시연, 김우진 선수 등이 함께 경축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말씀드린 대로 KBS의 파리의 영웅들에 대통령이 깜짝 방문을 했고 어제 선수단 격려 행사를 했죠. 그래서 뭐 전체를 만난 거는 두 번째겠죠. 혹은 첫 번째일 수도 있지만 여러 이제 일정들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뭐 우리가 좀 전에 다뤘듯이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이제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제 선수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공개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먼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윤 대통령께서 선수단 격려하시고 여러 번 만나시고 한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당연히 그 올림픽 기간 동안 많은 선수들이 국민들에게 그런 어떤 꿈과 희망 주셨고 즐거움도 선사를 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유도 혼성 동메달 결정전 가장 인상 깊게 남았는데 예. 그 굉장히 감동을 하면서 시청을 했던 기억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논평 하나 쓰시지 그랬어요. 네. 감사의 네. 논평을. 네, 그럴 걸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도 이제 같이 가셨는데 뭐 같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특이한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한 것을 면죄부를 주기 위한 프로젝트가 장기간 동안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서 진행이 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그 명품백 수수 영상이 공개된 게 23년 11월입니다. 그리고 23년 12월에 김건희 여사 네덜란드 순방을 다녀오고 나서는 153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총선 기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총선 때 이제 투표를 또 도둑 투표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을 정도로 이제 공개를 전혀 공개 행보를 하지 않으셨었는데 그러고 나서 5월 2일에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 지시를 합니다. 예. 송경호 지검장에게요. 근데 5월 7일에 민정수석 김주현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5월 13일에 검찰 중앙지검장과 1, 2, 3차장이 검찰총장을 패싱한 상태로 세팅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니까 김건희 여사가 5월 16일 153일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캄보디아 총리 내외와 이제 그 오찬을 하는 행사에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로 넘어가 보면 6월 12일에 권익위가 종결 결정을 하는데 그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하는 비행기가 뜨자마자 그렇죠. 당일이었죠. 예, 당일에 거의 일과가 끝나는 5시 30분에 종결 결정을 내려줍니다. 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행보를 하시고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7월 1일에 그 국회 운영위에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다 참석을 하셔가지고 명품백 수수건에 대해서 이거는 몰카 공작이다, 불법 촬영이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그리고 나서 7월 4일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그런 텔레그램이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문자로 등장을 하셔서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제 또 나왔죠. 그리고 7월 20일에 출장 조사를 합니다. 네. 검찰을 불러서 뭐 휴대폰 폭발될 수도 있으니까 휴대폰까지 제출받아서 그런 조사를 하고서는 그다음에는 휴가를 가십니다. 휴가를 보내시면서 어묵도 드시고 시장 가시고 셀카도 네. 좀 찍으시고 이제 그렇죠. 좀 줄여서 얘기해 네, 주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많아서, 네. 그리고 8월 20일 엊그저께 검찰이 무혐의를 세팅을 해주고 나서 이렇게 또 선수 격려하는 자리에 네.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무거움을 덜어주는 그런 국가 권력의 그런 작용이 있고 김건희 여사가 본격적으로 크게 행보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독특한 패턴이다. 네. 그리고 그래서 여러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역시 야당의 시각은 까칠한 것 같습니다. 김성열 의원도 까칠한 생각이세요? 저는 더 까칠한데. 더 까칠하세요? 예. 우리 스포츠 생각하면 저도 좀 전에 선수들 보면서 잠시나마 이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전 영부인이 이렇게 공개 활동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영부인 하실 수 있죠. 특히 문화, 체육 이런 데 부분에는 전직 영부인들도 많이 하셨고요. 이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다만 지금 김건희 여사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요. 너무나 핫하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이 이렇게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 이거는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이렇게 스포츠와 관련한 활동들을 시작을 하느냐. 예.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독재 국가에서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스포츠를 통해서 국민들의 정치적 불만에 대한 눈초리를 돌리는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예. 우리 전두환 시대 때 다들 아시겠지만 3S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스포츠에 열광하게끔 만들고 자신의 독재적인 감추려고 했었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우리 올림픽 선수단에 관심을 보이고 이렇게 막 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곱게만 보여지진 않아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 권익이라든가 검찰의 판단 이런 게 나올 때 국민들의 눈을 좀 돌리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셨다면 정말 큰 오산이다. 손바닥으로 가려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면 돌파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덧까칠했습니다. 자, 김인영 의원 의견을 듣기 전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이거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에서 공지를 한 내용인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검찰수사심의위에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알선 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서 수심위에 이 사건을 회부했다. 그래서 신중하게 처분을 하도록 했다라는 속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매듭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수사심의위에 회부를 했다라는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수사심의위에서 결론이 또 나오겠죠. 그 결론이 검찰의 불기소 결론과 같을지 조금 다를지 완전히 다를지에 따라서 또 여러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네, 김인영 의원님. 네. 안세영 선수가 이제 주목을 계속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귀국 후에 첫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낡은 관행들을 과감히 혁신해야 된다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이 나왔거든요.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께서 낡은 관행이라고 한 게 표면적인 거는 저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저희 배드민턴 협회가 가지고 있던 관행적인 그런 악습들 아니면 또 선수들에게 불합리한 그런 조건 같은 걸 언급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순하게 표면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함축적인 의미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함축적인 의미가 저는 이렇게 봤던 게 우리나라의 올림픽 역사와 우리나라의 발전 역사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1966년도에 태릉 선수촌이 국가 주도로 태릉 선수촌이 만들어져서 체계적으로 육성을 했거든요. 국가가 주도해서 육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경제 네. 발전을 국가 주도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한 압축 성장을 이뤄냈고 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릉 선수촌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금메달을 따기 시작했고 스포츠 병방에서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했는데 그런 압축 성장의 부작용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던 게 안세영 선수의 사례라고 보거든요. 대통령께서 그런 안세영 선수의 낡은 관행을 혁파하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이 연금이라든지 노동 그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바라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 선수와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계속 이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 문체위원들이 어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네, 어제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어제 30여 분 정도 만났다고 해요. 예. 5분, 10분은 서로 인사도 주고받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안세영 선수에게 여러 가지 질문도 던지고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 안세영 선수는 본인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것이 갖는 무게감이나 파장 이런 것들을 크게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파장 때문에 본인 스스로에 대한 부담 그리고 옆에 있는 선수들에게까지 그 부담이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걱정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일이
더 파장이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문체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하고 네. 그래도 할 말은 했다고 해요.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선수촌, 최근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선수촌에서 막내가 해야 되는 빨래 7년 이거 했다고 했잖아요. 위계 질서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왔고요. 두 번째는 선수와 계약하는데 선수가 사용하는 용품들 네. 이런 것들을 이게 신발의 불편함 이런 걸 호소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 경기를 뛰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 설명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선수와의 계약 기간과 스폰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선수 이 계약 기간의 문제는요. 고졸 선수의 경우 7년을 계약해야 돼요. 그리고 대졸 선수의 경우는 5년을 계약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봉이 5천만 원부터 고졸의 경우 시작하는데 해마다 7%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안세영 선수가 랭킹 1위임에도 불구하고 연봉 6천만 원이 조금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달라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파장이 더 커지지 않기를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문체부에서도 조사를 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좀 도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정확히 따져보자는 목소리도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